레메안 네벤투스입니다. 도곡 3호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지고요. 이곳은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 포함이 되죠. 지하 3층, 지상 16층에서 18층 총 4개 동, 총 308세대이고요. 일반 분양이 133세대입니다. 총 세대 수는 많진 않아요. 그리고 타입 구성이 이제 45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45제곱미터면 한 20평형 정도 되는 구조고요. 입주 연도는 26년 10월입니다. 25평 기준으로 17억 원이고 잔금 구조는 계약금 20%에 중도금 60%, 잔금 20%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비용은 1,200만 원. 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도금 이자가 보통 무이자랑 이자 후불제 보통 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무이자는 이자를 이제 시행사가 대납을 하고 수분양자한테 부과를 하지 않는 방식이고, 그리고 후불제는 이자를 잔금 치를 때 납부하는 방식이고, 여기서는 특이하게 이자가 납부되는데 이거를 후불제가 아니라 매월 납부하는 거예요. 매월. 네. 이런 방식이 흔치 않은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랑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강동 밀레니얼 중 S클래스나 아파트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흔치 않은데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자료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자료인데, 이제 실제로 제 수업을 듣고 당첨되신 분이 자료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기가 49제곱미터이고 분양가가 8억 9천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획차별로 발생되는 중도금이 있고, 거기에 따른 월 납부 이자가 30만원부터 69만원, 100만원, 130만원 조금씩 올라가죠. 왜냐하면 받은 이자가 조금씩 늘어나니까요. 8,800, 그 다음에 1억 6천, 2억 4천 이렇게 대출 금액이 쌓이니까 거기에 따른 월 납입 금액도 늘어나는 거죠. 이때 금리는 4.6% 정도였으니까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예상을 하니까 지금보다는 좀 금리가 낮아지겠죠. 해당 단지에 청약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납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해 조건은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전매기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입니다. 2026년 10월에 입주하고 28년 10월까지 2년 거주한 다음에 그때 팔 수 있다는 거죠. 특징이 이동이 복도식이에요. 복도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열자 복도식이라기보다는 그 호텔의 오각형 내지는 육각형 각진 사각형의 복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5AB랑 58B. 그래서 요거는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서울의 강남구에 있고요. 규제지역이죠. 도곡동에 있습니다. 도곡동의 대표 아파트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도곡렉스 아파트죠. 이곳이 프리미엄 요소를 잘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근으로 수인 분당 한티역이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어갈 수 있고, 롯데백화점 강남점 굉장히 매출이 많은 곳 중에 하나고, 인근으로 숙명여고나 중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유명하죠. 음마아파트 인근에 또 학원가들도 있고, 그리고 뒤편으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요소들을 고루 갖춘 곳입니다. 근데 이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어요. 세대수가 좀 적죠. 308세대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내가 아는 지역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호갱노노를 키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래량이 많은 곳을 먼저 보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거래가 많은 곳들. 근데 이렇게 세대수가 작은 곳들은 아무래도 여기가 있었구나. 누가 소개해주지 않은 이상은 잘 눈에 띄지 않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쉬운 부분이고, 뒤편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왕복 한 10차선 정도 되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고 또 소음이 있을 수 있고, 길을 건널 때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신경이 쓰일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죠. 3차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러 오시고, 제 수강생분 중에 이곳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개포 루츠하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층이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 놀이터에 가면은 신기하게 아빠들이 많대요. 그래서 아빠들이 뭐 하나 한번 물어봤더니 다 삼성 서울병원 의사라는 거예요. 네. 퇴근하고 와서
애기들이랑 놀아주는 거죠. 그리고 도보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빅5 병원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죠? 네, 그쵸. 세브란스, 아산, 서울대, 삼성 있죠. 그런 병원들의 인근에는 분명히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의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임대든 매매든 한 번쯤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이라면 여기가 초등학교는 좀 멉니다. 초등학교 배정이 여기 언주초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보권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130세대 내외가 일반 분양인데 여기를 사고 싶은 세대 중에 아이가 없는 세대나 이미 다 키운 세대들도 있겠죠. 직장이 인근이어서, 테헤란도 인근이어서, 내지는 병원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라든지 또 도공렉스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서는 수요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홈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팝업에 이렇게 떠 있어요. 계약금 20%에 중도금 60%, 잔금 20%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매월 납부해야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이렇게 300세대가 두 단지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중간에 길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배치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있다고 쳤을 때 거실이 도로를 마주하고 있으면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은 그 도로만큼은 시야를 가리는 게 없으니까 뻥뷰 내지 채광이 좋은 이런 장점은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넓으면은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거실이 이쪽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끄럽진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여기 세브란스 병원이랑 도곡중학교가 있으니까 이 건물 이상의 높이에서는 또 사생활 보호도 되면서 채광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참고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앰뷸런스 소리 맞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참고로 여기 202동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호부터 5호까지 엘리베이터를 공유해서 써요. 두 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도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열자의 복도식이랑은 좀 다르죠.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종종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복도식이라고 들었을 때는 별로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된 복도식은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타입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엘리베이터 한 대에 계단식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 세브란스 병원 있고요. 그리고 VR을 잠깐 볼 텐데요. 레벤투스가 이쪽에 있어요. 참고로 이 일대가 레미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주를 했겠죠. 이 인근으로 롯데백화점, 또 도곡레슬, 명문 학교인 진선여중, 중대사대부고 숙명여중 이런 학교들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뒤편으로는 도곡 근린공원 이런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층 뷰입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뷰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약간 경사가 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학교가 있을 때 한 5층이나 6, 7층만 돼도 그 학교 최고층 높이보다 더 높은 경우나 아니면 거의 이제 탑층과 마주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9층 높이가 거의 학교 옥상에서 보이는 높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 트인 시야를 확보하려면 중학교 기준으로 해서는 한 9층 이상은 돼야 되겠구나. 근데 병원은 좀 보일 것 같고요. 11층 뷰를 보면은 여기도 거의 옥상 높이인 것 같아요. 그 병원 앞에 있는 단지라면 11층 이상이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18층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병원이나 중학교 모두 가리지 않고 좋은 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면을 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소형평수에 대한 건데, 이제 소형평수인 49제곱미터, 여기는 한 20평형 정도 되는데 방 2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화장실이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호텔식처럼 복도식이고, 49B는 마찬가지로 방 2개, 화장실이 하나예요. 그리고 복도식입니다. 58A는 우리 흔히 말하는 25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3베이에 방 3개, 화장실 2개인 구조고요. 58B도 타워형의 화장실 2개, 방 3개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58B는 202동에 있다. 74A는 방 3개, 화장실 2개, 3베이 판상형이고요. 그리고 84A는 4베이 판상형의 방이 하나, 둘, 셋, 4개예요. 침실 4까지 써있죠. 네. 침실 4까지 써있기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실이 좀 적더라고요. 84B는 이렇게 타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모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바라본 단지입니다. 101동, 102동, 201동, 202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차가 져 있어서 한 11층 이상은 돼야지 좀 로얄층이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또 조금씩 올려서 보시면은 그 옆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대로변, 이쪽이 병원과 학교, 중학교, 병원인 모습이고, 이쪽이 대로변에서 바라본 모습이겠죠. 아파트 4동. 84A가 이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거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샤시가 큰 창, 작은 창, 큰 창 하나 이렇게 주로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한 요런 샤시 구조는 25평에 많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샤시 크기가 좀 적은 걸로 봐서는 거실이 좀 적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홈페이지 상에는 방과 거실 수치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주방은 이렇게 디귿자 주방에 주방창이 있어서 무난한 모습이고, 침실은 파우더룸, 욕실, 드레스룸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침실사가 하나 있죠. 여기는 이제 팬트리로 꾸며놨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옵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유료 옵션이고, 그냥 공간 크기가 어떤지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 제한 3년에 거주 의무 기간 2년이 있습니다. 25평형 기준으로 분양가가 16억 5천입니다. 16억 5천이고 계약금 20%인 3억 3천을 한 번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도금 6회차가 있는데 10%씩 6번이 아니라 15%씩 4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매월 이자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월 이자 발생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몇십만 원이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잔금이 20%고요. 그리고 층별 금액을 보면은 기준층이 16억 5천인데 저층은 16억 2천, 고층은 17억 정도이기 때문에 1억 금액 차이를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고층을 받는 게 아까 그 앞에 있는 건물로 가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층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B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6억이고 다른 201동의 1, 2호는 비슷하네요. 이렇게 구분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복도형이라고 해서 금액적인 메리트를 크게 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은 이렇게 보여드렸고, 최종적으로 프리미엄과 어떤 분들이 청약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손에 꼽는 대장 위치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해 있어요. 비록 세대수는 적고 도로변에 있고 학교를 바로 끼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액을 떠나서. 그리고 소형 단지, 그리고 아까 4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고민이 되실 텐데, 그러면 인근에 있는 단지를 한번 보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레미안 그레이튼 이런 데는 지금 이렇게 구획이 도곡렉스 아파트에 이렇게 일부 단지를 끼고 있죠. 이런 데도 거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단지를 보면은 여기도 300세대 정도인데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 33평형 기준으로 한 20억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쉽게 빠지지 않는 거고, 여기도 300세대가 안 되는 한 250세대 정도 되는데 한 18억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시세가 그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형 평수에 대한 고민. 지금 역삼 아이파크 1차는 주력 평형이 11평형이라 여기가 11평이 가장 먼저 뜨거든요. 세대수가 178세대로 제일 많은데 금액이 8억 3천이에요. 8억 3천이면은 평당가로 환산하면은 한 7,500이죠. 7,500인데 지금 20평형인 요 45제곱미터는 평당 한 6,500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축이고 여기는 20년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도 있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1열자의 복도식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의 외곽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그래서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평수가 적다고 해서 애매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갸우뚱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아무래도 서울의 평당가가 높기 때문에 역시나 경쟁률은 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25평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30평, 34평이 좀 낮고 그 다음에 34평이나 20평대가 경쟁이 비슷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리미엄은 한 5억 내외 정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의 상승 추이고 이런 단지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게 뿌듯하고 마음이 든든해요.
하나 사놓고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세나 월세, 매매,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평수든 어떤 타입이든 고민하지 않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뭐 최근에 있었던 원펜타스처럼 10억 차익만큼의 한 번에 뭐 로또 청약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방배나 또 잠실이나 이런 것들 분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점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여기 넣을까 말까 뭐 고민하다가 안 넣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애매한 부분이 섞여져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한번 넣어보시고, 참고로 여기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 중에서도 상급 병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또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개발을 할 때 특이한 점이 기존에 있는 단지들 상가가 같이 묶어서 개발 안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약국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앞에 약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액 이상이거든요. 뭐 임대료든 매가가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단지 내 상가가 나온다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병원과 관련된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가 됐던 간에 받아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파트만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공렉슬과 1대1로 매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좀 낮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미안 그레이튼과 비교하면 될까요? 레미안 그레이튼 정도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단지 정도랑 한번 비교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69점 입장에선 고민이네요. 69점. 원펜타스 최저 커트라인 나왔나요? 한번 볼까요? 커트라인이 아직 안 나왔네요. 메이플자이가 69점이니까 메이플자이도 한 10억 정도 차익이 났으니까 69점이면은 높으신 점수, 조금 더 핫한 단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 한 2개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뭐 가점이 오히려 낮다라고 해도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거랑 아닌 거랑 큰 차이가 나니까요. 네. 그래서 레벤투스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